마지막으로 만나볼 돈방석에 앉은 트로트 스타, 국보급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건행. 트로트 오디션 우승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매일매일 영웅시대로 물들이며 독보적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무명 시절의 서름을 털고 목소리에 진솔한 위로를 담아 모두를 영웅아리하게 만든 임영웅 씨. 물 한 모금 마셔도 되죠? 그래 나도 사랑해 어딨어 누구야. 그의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트로트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몸값,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트로트 아이돌, 트로트의 신흥 황제,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분하지가 않은 분입니다. 임영웅 씨가 마지막 자리를 꿰찼네요, 역시. 네, 사실 임영웅 씨 콘서트 그 예매창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거 아시죠? 맞아. 자녀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야 진짜 효자 효녀라고. 그렇대요. 그렇게 성공 못하면. 그렇게 온화하시던 부모님들도 따님이 티켓팅을 실패하면은 그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걸 못하냐고. 그렇게 손이 느려서 역정을 어디다 내신대요. 쓰겠냐. 역정을 내신대요, 진짜로. 그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기사를 써야 돼서 매번 이 티켓팅에 도전을 하거든요. 아, 기자도 보통 기자석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기자석은 네. 작년 마지막 앵콜 콘서트 그때만 나왔고 그 전까지는 초대권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 없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기자들도 직접 사지 않으면 볼 수 없어서 제가 피켓팅 해야 도전을 들어가시는 했는데 거예요? 피켓팅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네. 대기가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80만이요. 80명이 아니고요? 80만이요. 그래서 광역시 인구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냥 임영웅은 대단한 스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대한민국 좀 역사를 바꾸는 맞아. 한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20일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연히 다 매진이고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몸값은 측정 불가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 한 500억 정도란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대략적인 수치가 이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요. 저는 1,000억 원은 기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콘서트 이거 티켓 평균치로만 해서 이게 매진이 됐죠. 이 매출만 305억입니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BTS가 7명이잖아요. 그들의 총 매출을 7분의 1로 해야 되죠. 7분의 1로 해서 1대1로 붙었을 땐 전 김영웅 씨가 BTS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바로 음반 수익입니다. 이게 더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발표한 앨범인 이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114만 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단 94만 장이 나왔고 3일 만에 110만 장이 넘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수치 아니에요? 네, 트로트 가수로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 기록을 깨지 않는 이상 이야. 앞으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주변에 가수들이 많은데 누가 요즘 앨범 냅니까? 다 음원 내죠. 네. 근데 앨범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거를 172억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이게 광고 수익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던 그 임플란트 모델을 임영웅 씨한테 뺏깁니다. 어머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임영웅이 인정해요. 너무 근데 유명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야 누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임영웅이 그럼 인정. 그럼 인정. 같은 급. 예. 건강이네. 제가 임영웅 씨랑 같은 모델을 했다고요? 인정.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대단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임영웅 씨가. 도대체 틀면 임영웅이라 왜 우프죠? 틀면 옛날 전지현 김연아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2022년 임영웅 씨의 이 광고 모델료 수익을 합산해 보면은 대략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임플란트 굳이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것까지. 마음이 아프네. 네, 근데 광고 모델비 같은 경우는 세금을 크게 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대략 40억 원의 이 매출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임영웅 씨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 임영웅 씨가 어떤 의류 브랜드에서 임영웅 셔츠를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주 만에 매출이 이 의류 브랜드가 51%가 올랐더라고요. 이야, 와, 영웅 효과. 그냥 바로 효과가 나오는 네. 모델인 거네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매년마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연하의 하루처럼 영웅의 하루가 유행인데 요즘에? 임영웅 씨 팬분들이 하루를 이명웅으로 시작해서 이명웅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와. 가능하죠. 자, 지금 자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시사의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요. 그다음 이명웅 씨 이렇게 티사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W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하죠. 이런 이명웅 씨 점심은 뭘 먹을까요? 비사의 죽을 먹습니다. 아, 건강 생각. 그리고 여유 시간에는 저렇게 A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C사의 간장으로 요리를 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K사의 자양강장제를 먹죠. 이렇게 임영웅 씨와 24시간 팬들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저 회사의 매출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다양한 수익 항목들이 있었는데 뭐 공연, 음반, 광고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어마무지할 텐데 자, 이거 이외에도 수익이 더 있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공연 티켓, 음반, 그리고 광고 수익 합쳐서 일단 500억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지 않은 게 뭐가 있죠? 바로 너튜브 수익과 음원 수익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이명웅 씨 개인 채널이요. 이 전체 조회수 20억 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20억 개요? 20억 회. 그리고 지구인이 65억 명인데 20억 회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0만 뷰 영상만 한 개 아니고요. 60개. 와. 근데 이 정도 규모면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너튜브 수익만 약 10억 원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이 임영웅 씨 한 달 음원 수익이 약 3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음원 유통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와. 있는데 조영수 씨 진짜 히트곡 많잖아요. 임영웅 씨 곡이 들어올 때 되면은 너무 깜짝깜짝 압도적이라서 놀라요. 아, 네, 진짜 예전에 저 찬원이 엄마 했을 때 임영웅 씨 엄마랑 막 같이 방송하고 언니로 지내요 막 이랬었는데 뭐. 이제 너무 먼 그대. 연락처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연락 가능합니까? 모르죠. 안녕하세요. 임영웅이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또 우리 임영웅 씨 보면 기공자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것 같은데 그 고생한 스토리 들으면서 막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 훔치시면서 막 진짜 더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 이명웅 씨 아버지가 임영웅 씨가 5살일 때 이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홀로 키우게 되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외아들인 임영웅 씨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벌이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임영웅 씨가 예전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에 이 위에 깨진 유리병을 꽂아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 담을 넘다가 그대로 그 깨진 유리병에 볼을 박은 거죠. 근데 당시에 치료비가 이렇게 넉넉치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상처가 더 크게 남았다고 해요. 맞아. 제 컴플렉스라고 그랬었어. 자,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임영웅 씨가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K대학 실용음악계에 진학을 해서 계속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전히 불러주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렸고 편의점, 카페, 택배, 상하차, 공장 아르바이트,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2016년 데뷔한 이후에도요. 합정동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네. 정말 지난한 시간을 의지와 노력으로 버텨내고 마침내 대단한 영웅 시대를 열어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네요. 네, 팬뿐만 아니라 이제는 팬들의 자녀분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의 그 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때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 분들이 왜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죠. 안 가죠. 건강검진 가라고 맞아, 해도 맞아. 해도 그렇게 안 아이고 돈 가시잖아요. 든다. 내가 뭐하러 병원 가니. 나 건강하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녀분들이 임영웅 씨한테 부모님들 병원 가서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막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어머나. 근데 임영웅 씨가 그 글을 딱 보고 나 진짜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팬카페에 이런 글을 하나 어머나. 올립니다. 어머나. 효자다, 효자. 이 나의 최애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뭐 가야지. 바로 가야지. 가야죠. 예약해야죠. 수면 마취하고 그러니까. 내시경 해야지. 센스 있다. 자녀들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빠 덕분에 우리 엄마가 병원 가셨어요. 이렇게. 임영웅 씨가 자녀분들 용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좋겠다.
너무 좋다. 부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나도 글 써볼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뭘 드리면 좋아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명웅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웅, 우리들의 영웅, 네. 이명웅 씨의 이야기인데 이 한 남자의 모든 것, 이 시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설거지하다 말고 갑자기 귀가 쫑긋해서 뭐 이명웅 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달려오신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보시면 정말 행복하신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난 4월 8일 서울의 한 축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녕, 반가워. 이곳에 무려 4만 5천여 명의 구름 인파를 몰고 온 주인공은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트로트 히어로 가수 임영웅 씨. 야, 올림픽 개막식인가요? 임영웅 씨의 시축으로 평소 3배 이상의 관중이 운집 K리그 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다의 아이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렇게 들어보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라왔지만 영웅아,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부족한 엄마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 아들에게 한없이 감사하단다. 이제는 전 국민의 아들이 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임영웅의 진짜 이야기. 임영웅 씨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임영웅 씨가 저 시축했던 곳이 상암에 있는 경기장이었잖아요. 와, 그날 녹화 때문에 상암에 있었는데, 야,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말로만 듣던 임영웅 효과 제대로 실감을 했습니다. 네, 임영웅 씨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게 2020년 미스터 트롯부터였잖아요. 횟수로 벌써 4년째인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임영웅의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16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중요한 건 더 이상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의 작년 첫 정규 앨범 보면 12곡 중에 트로트는 4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장르인데 그동안 트로트를 좋아하던 중장년층이 임영웅 씨 때문에 락이나 소울, 힙합 이런 노래 들게 됐거든요. 결국은 중장년층들이 듣는 이런 음악의 폭을 확 넓혔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임영웅 씨가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괜히 전 국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게 임영웅 씨와 이 팬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지? 이런 임영웅 멋있다. 평론집이 나와 있어요. 야, 멋있다. 조만간 위인전도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임영웅 않을까요? 위인전, 우리 시대의 임영웅 이런 거. 정말 대단해요, 진짜. 근데 사실 현재 생존해 있고 활동 중인 유명인진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평론집이다. 와, 저는 진짜 맞아요. 이것도 전공이에요. 기록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해주는 아주 정확한 수치와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 이 단일 음반 판매량이요. 무려 약 120만 장에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음원인데 음반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수익 역시요 100억 원 이상으로 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가수가 바로 우리 임영웅 씨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트로트 가수가 100만 장 이상이라면 거의 뭐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글로벌 음원 시장이잖아요. 예. 국내 노래뿐만 아니라 팝이나 해외 노래도 전부 다 동시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평균 등록된 음원 수가 수천 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음원 순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탑백이라고 하죠. 네. 100위 안에만 들으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영웅 씨한테는 전혀 이런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실시간 탑 100 안에 안착시킨 노래가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임영웅 씨의 노래는 무려 10곡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최소 음원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앨범 하나에 100억 원, 음원으로 월 3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근데 앨범 음원 다음이면 이제 너튜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구독자 수도 너튜브 어마무시하죠. 구독자 수가 아마 트로트 가수 중에 1위라고 하던데 맞죠? 다 1위구나.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가 운영하는 너튜브 이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 전인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혹시 몇 명일 것 같으세요? 70배 이상이 늘어난 149만 명입니다. 구독자 100만을 달성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제 눈앞에 골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행! 이 너튜브의 한 달 수익 제가 계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한 달 수익이요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그냥 시청을 한 달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만. 아니 사실은 임영웅 씨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심지어 한 번 보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참 임영웅 씨 참 제가 좋아해요. 정감 가고 참 예,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가요계 후배잖아요. 후배 가요계 후배입니다. 예. 일단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하면 누적 조회수가 무려 19억 8천만 뷰 정도 되고요. 저는 임영웅 씨의 파워를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많으시네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20만 명은 임영웅 씨 팬들입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 시작 때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임영웅 씨 관련된 컨텐츠가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좋아요가 가장 많이 높고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기자님 그러면 완전 임영웅 씨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부인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영웅 씨가 우리들 다 이렇게 먹고 살게 네네. 해주는 거예요. TV에도 다음 주는 임영웅 특집 방송 거기도 예약돼 있어요. 가야겠어요 지금. 야, 그만큼 진짜 맞아요. 임영웅 씨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일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웅시대 분들 이렇게 너튜브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보시는데 그런데 이런 임영웅 씨를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공연인데요. 이게 스케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연말에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소가 중요한데 트로트 가수 중 최초로 이 아이돌도 채우기 힘들다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들었던 게 이미 뭐 몇 초 만에 매진이 됐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오죽하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글도 봤어요. 예. 건방지게 이틀만 공연하지 말고. 맞아요. 한 달 겸손하게 한 달 정도 공연해야지. 건방지게 왜 짧게 하냐. 우리 임영웅 씨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참 안타깝네요. 진짜. 지혜 씨의 말에 따르면 저는 전생에 확실히 나라를 못 구했어요. 저는 구하셨구나. 매번 공연 때마다 티켓팅을 시도를 했는데 장렬히 전사하고 그리고 결국은 고척동 공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프레스 오픈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일단 이틀 동안 공연장을 메운 건 36,000명인데 그 주변에도 티켓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틀 동안 4만 명 이상은 좋게 그 주변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척동 콘서트 포함해서 전국 투어로 약 20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2월에는 미국 LA에서 콘서트 열었거든요. 또다시 매진을 기록했어요. 이 LA 콘서트랑 관련해서 재미있는 후일담들이 많은데요. 공연 며칠 전에 인천발 LA행 비행기에서 아주 특별한 이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또한 오늘 승객 내 우주별빛 히어로님들 탑승을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이름을. 저희 가족들도 이번 임영웅 씨의 LA 콘서트 소원리에 잘 마치길 기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팬들이 비행기에 많이 타셨으면 이 환호 소리, 이 환호 소리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따로 전세기를 마련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그냥 아예 투어 패키지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오상진 씨 감이 좋으십니다. 제가 경영학과 출신. 네, 미국 여행 패키지가 진짜로 생겼어요. 있어? 진짜 있었어. 있었어? 왜냐면 저는 이 티켓을 알아봤었거든요. 이 임영웅 콘서트 관람 일정을 포함해서 미국 여행 일정을 더한 미국 패키지였습니다. 이거 표는 사와야 되죠? 아니요, 표까지. 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표가 포함돼요. 표 포함. 그래? 그러면 저렴한 편이네요. 진짜 싼. 이거 진짜 싼 표 거예요. 포함이야? 표는 어떻게 샀어? 표를 굉장히 어렵게 자기들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 인원이 이거 제한이 있어.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이걸 갔지. 내가 못하니까 억울해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당시 이 후기를 보니까요. 이 LA행 비행기 안이 온통 이 색깔 보이시나요, 여러분? 스카이블루 기자님 하늘색 보이시나요? 너무 섹시하게 너무 다리를. 저 오늘 색깔 입고 왔어요. 이 색깔로. 아 임영웅 씨 팬이구나. 하늘색. 하늘색. 임영웅 씨 좋아하시네. 하늘색. 임영웅 씨 좋아하시네. 야 근데 진짜 저도 여기 이제 임영웅 씨의 파랑이잖아요. 그거는. 하늘색. 야, 이제 뭐 시대가 임영웅 하면 하늘색, 하늘색 하면 임영웅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 팬클럽 색깔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정말 이 비행기 안이 하늘색으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임영웅 씨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까지 국민 가수 맞네요. 이게 듣다 보니까 임영웅 씨도 대단한데 임영웅 씨를 히어로로 만든 이 전국의 어머니 팬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임영웅 씨 공식 팬카페 회원 수 19만 명인데요. 이게 포털 사이트 팬카페 랭킹 1위예요. 또 1위입니다. 아이돌 포함인 거죠? 전부 합쳐서 1위입니다. 이게 혜원 씨만 많고 사실 활동을 안 하는 좀 팬카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웅시대 팬카페 같은 경우는 이 게시글이요. 1분에 10개 이상 올라옵니다. 활성화돼 있네.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 그 팬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뭐 진짜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 예. 웬만한 아이돌 팬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화력을 알 수 있는 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8월이었는데 그때 임영웅 씨가 데뷔 6주년이었거든요. 팬들이 아주 특별한 곳에 기념 광고를 실었거든요. 그곳이 어딘지 직접 한번 보시죠. KTX? 이거 기차네. 기차죠? KTX 아니에요? KTX라는 건 처음 봐요. 야, 근데 이거 기차에도 이렇게 개인 광고를 실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버스는 많이 봤는데. 네, 이 개인 광고. KTX의 광고? 일단 저 광고의 단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 이전에 KTX 외부 랩핑 광고라는 스타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어허. 이거는 소영 씨가 알 것 같은데? 아, 정국 씨가. 그렇죠. 네. 그때 2020년 광고 같은 경우는 국내 팬클럽이 아니라 중국 팬클럽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이 연예인의 랩핑 광고를 KTX에 제공한 건 이번 임영웅 씨가 최초라고 하고요. 이런 팬들의 스케일을 보면은 임영웅 씨의 팬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야, 이제는 비행기만 남았네요. 대단하다. 네, 이거 너무 대단하고 네. 이게 국민적인 인기를 넘어서 정말 임영웅 씨는 지금은 사실 거의 신드롬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임영웅 씨 기사를 한 4년 쓰다 보니까 네. 나름 전문 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 그래서 기자. 제가 진짜로 생각해서 한 5가지로 추려봤어요. 네. 인기 이유. 첫 번째는요. 이렇게 트로트를 트렌디한 장르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비주류였는데 주류 시장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랑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 집에 가면 어머니가 영웅이는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예전에는 이거 대화에 공통 분모가 없었는데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장년 팬들이 SNS에 좀 소외됐잖아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임영웅 씨를 팬덤 가수로 만들었다는 거. 기존에 이런 트로트 중심 가수는 팬덤 가수가 없었는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 그래 나도 사랑해 어딨어 누구야. 네 번째는 임영웅 씨 혼자 잘 살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부흥시켜 준 것처럼 임영웅 씨가 어떤 노래를 커버를 하면 커버곡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둬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늘 도망가. 이게 이문세 씨 노래로도 유명한데 네. 요즘은 대부분 다 임영웅 씨 임영웅 노래로 노래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영상 조회수가 많은 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노래 저도 봤어요. 이게 6천만 조회수가 넘거든요. 네네.
맞아요. 임영웅 씨 근데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하는데 샵놀이도 한번 하셔도 되는데 텔미텔미. 그러네. 그렇죠. 많이 아니 서운하네요. 그러지 말고 여자도. 본인이 최근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네 네. 글자짜리 그 뭐예요? 로켓파워요? 로켓파워. 그래 로켓파워. 로켓파워. 아니, 그건 내가 미안해서 못 시켜. 그럼 내가 임영웅 씨한테 차마 내가 그 노란 그 가발을 쓰고. 아 근데 이거 약간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데 약간 내 입술 이 노래는 아 그 생각도 했어요. 진짜 잘 어울리는 아니 이건 것 사실 같은데. 커버한 팀이 많아 이 노래는. 근데 원곡을 뛰어넘는 사람을 많이 못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임영웅 씨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뛰어넘을 것 같아요. 아 임영웅 씨 딱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약간 네. 랩을 하는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렇죠. 아이고 죄송한데 저 김서영 씨도 음원이 있는 엄연한 또 가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어떻게 한번 가보자 우리도. 싫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여러분, 싫다는 김서영 노래가 있습니다. 싫어요.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M 음원 사이트 가시면 있습니다. 제 컬러링으로 하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이 안 기자님 리스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임영웅 씨의 남다른 팬사랑입니다. 임영웅 씨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함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의 전광판 이벤트 또 그리고 버스에 이렇게 제 얼굴이 붙어 있는 사진들을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받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본인의 생일에 팬들에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주는 이벤트를 마련을 한 거예요. 직접 만든 레몬청, 또 커스텀 운동화, 사인 티셔츠, 블록 장난감 등 이 본인의 사인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팬들을 향한 사랑 역시 어마어마한 이 히어로다운 스케일이 아닐 수 없죠. 네,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임영웅 씨 어머님, 아버님의 노화를 막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임영웅 씨 팬들 중에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정말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어떤 분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다시 이렇게 살아간 힘을 얻으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이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 투병을 했었었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병이 나아요? 이 정도로 임영웅 파워가 대단합니다. 임영웅 씨가 늘 외치는 거 있잖아요. 건행. 손동작이 살짝 손동작이 다른 것 틀렸어. 같은데. 틀렸어요. 어떻게 누나 틀렸어. 알아요. 네, 정확히 하셔야죠. 오, 딱 알진 않아. 건행. 죄송합니다, 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노래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임영웅 씨 노래는 저도 들을 때마다 항상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그래서 진짜 어떤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아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게 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지셔서 건강해지시고 그러면 자식으로서 너무 좋죠. 기분이 더 좋은 거 아 없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임영웅 씨가 노래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1월이었어요. 임영웅 씨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이런 상황이 그것도 본인이 알리거나 소속사가 알린 것도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알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분은 미담만 가득하다, 미담 자판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임영웅 씨가 배려가 좀 디테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공연에 왔는데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분 뭐 치료비 대납뿐만 아니라 그분이 치료 다 받고 가실 때까지 스텝을 붙여서 전부 다 케어를 해준 것도 있었고. 우리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딸이 난 누워있는데 와서 엄마 영웅이가 돈 다 내고 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 딸들이 영웅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내가 영웅 씨 되게 좋아하는 게 너무 축구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은 또 상진 씨가 들으면 되게 인정하실 건데 아까 그 상암 공연 보셨죠? 예. 근데 이게 잔디구장이잖아요. 아, 그럼. 이게 상할까 봐 본인뿐만 아니라 사비로 댄서 전원 다 축구화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 잔디가 죽거나 경기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디테일을 많이 센스가 제시합니다.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전 국민의 아들 말고 진짜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죠. 이현미 여사님의 아들 임영웅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어머님, 아버님 팬분들이 임영웅 씨의 성장 과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 짧게 요약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핵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히어로 서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역경, 고비, 성장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 씨는 1991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서 이 대학교 때까지는 쭉 포천에서 지냈는데요. 임영웅 씨가 5살이던 해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홀어머니 슬하에서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 어머니와 함께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었어요. 임영웅이라는 이름 하나 남겨주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기억 속엔 제 아버지의 존재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근데 웬만하면은 아버지 얘기를 잘 하지 않으세요. 네, 기억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혼자의 몸으로 열심히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 트로트 가수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울컥한다. 효자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역시 위대한 성공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를 시작했다는 거면은 그 전에는 다른 장르로 활동을 했던 건가요? 많은 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임영웅 씨가 원래 바랬던 장르는 발라드였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강남간 스타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 노래 경연 같은 데서 발라드를 불렀을 땐 성과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포천의 한 노래자랑에 나가서 트로트를 불렀는데 곧바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노래 톤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이후에는 K본부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또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 자 그동안 이제 성공도 했잖아요. 이제는 또 어머니께 어떻게 보답을 했을지도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존재 자체가 보답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보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잘 믿지 않는 편인데 임영웅 씨가 막연하게 데뷔를 하면서 내가 2020년 엄마 생일에 현금 1억 원을 드리겠다라고 딱 다짐을 하고서는 이거를 달력에 써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그 옛날에 누가 보면은 꿈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해 초에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면서 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약속대로 딱 어머니 그 생일에 1억 원을 드렸다고 해요. 대단하다. 야, 이 30즈음에 어머니한테 1억 드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도 사실 맞아. 대단하지만 이걸 실천에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갑자기 우리 딸한테 일기를 좀 쓰라고. 일기를 오늘부터 써서 30살엔 네가 뭘 할래. 홍보장을 내야겠네요. 맨날 학교 안 간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속 타 죽겠는데. 아니 입학도 안 했는데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팔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갑자기 임영웅 생각하니까 우리 딸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돼요. 예. 네, 실제로 임영웅 씨가 사실 지금은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정말 슈퍼스타인데 뭘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이런 임영웅 씨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린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뭐였을까요? 아니 뭐 임영웅 씨 정도면 뭐 하늘의 별 따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거든요. 뭘까요? 바로 임영웅 씨 콘서트 초대권입니다. 아, 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네. 엄마잖아요. 근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막 또 초대권 달라 이러면은 어머니가 힘을 쓰실 수 있을 텐데. 아니 정작 어머니도 못 받으셔요. 엄마도요? 네. 엄마가 못 받는 거. 본인도. 아니 근데 엄마는 아들 따라서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 대기실에 앉아서 보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기실 같은 곳은 들어갔지만 네. 이 정식으로 오픈된 좌석 티켓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의 소중함을 이 임영웅 씨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권을 아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가 또 누굽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한 이 효자 가수잖아요. 어머니가 내 콘서트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대권 말고 내가 한번 티켓팅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한번 자신의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입니다. 80만 대 1을 어떻게 뚫겠습니까? 뚫을 수가 없는 네. 이 상황이죠. 예. 어머니는 뭐 안방에서 들으시면 되죠. 야 노래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저 아들이 안 돼요. 아들인데 야라고 하면 안 돼요. 아드님. 뭐 블루투스 마이크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생일 때 불러주시겠죠. 어머니만을 위한 노래 한 곡 그래요. 불러주시면 불러주시겠죠. 옆집에서도 잘 이렇게 새어 나오는 그 소리 행복할 수 있고. 옆집. 좀 약간 좀 그런가요 우리? 나무 좀 그런가? 그렇게 들으면 호강인 거죠. 네. 네.
임영웅 씨는 진짜 쭉 보니까 이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어찌 보면 그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진짜 영웅이 됐잖아요. 아니면 뭐 타고난 뭔가 다른 어떤 어떤 사주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게 인터넷에 보면은 임영웅 사주팔자, 뭐 임영웅 관상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니까 좀 맹신하기보다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진짜 조사를 하셨어요. 예. 저희 제작진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일단 임영웅 씨 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초년운은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30세까지의 운을 초년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초년에는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가 이전까지는 좀 고생을 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오디션도 우승하고 대박이 난 거잖아요. 또 맞네. 그렇죠. 그리고 또 광대가 발달하고 눈 사이가 이렇게 멀지 않은 관상이어서 몰입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무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운, 바로 재물운인데. 이거죠, 이거. 예,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입이 좀 큰 편이잖아요, 웃을 때. 입이 큰 편이고 눈두덩이가 넓고 좋아서 수입이 끊기지 않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입이 크고 중년까지는 네네네. 계속 수입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이 커야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찌질하고 찢어지지 않아요. 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부담 씨 조카한테 한번 연락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임영웅 씨의 혹시 사주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네, 사주. 네. 사주까지? 네. 일단 사주풀이를 보면은요, 인생에 한 방이 있다, 큰 기회가 온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임영웅 씨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주풀이에 또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요? 2020년에 일단 한번 쭉 올라갔다가 2025년에 다시 한번 흐름이 와서 그때는 날개를 단 듯 상승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사주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요거 피하고, 이거 조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과학적이지 않고 재미를 들으라고 하는 거 너무 푹 빠졌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지혜 씨랑 김소영 씨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왜? 자, 사주풀이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할 때 고려해야 될 1순위가 뭐냐면 원곡 가수가 여자라면 성공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해야 됩니다. 공목 뭐였지? 김소영 씨 공목. 김소영 씨 노래는 일단 전 내 거 잘 하나 되면 있습니다. 김소영 씨가 하고 우리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양보하겠습니다. 뭘 양보해. 아니 임영웅 씨는 둘 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끼리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합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관상, 손금, 이름, 사주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빠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싶은 것. 자, 우리 임영웅 씨 결혼을 언제 합니까 도대체? 근데 네, 진짜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궁금하다. 다들 네. 궁금해하시죠? 보통 사주풀이 할 때 결혼운 많이 보니까요. 네. 자, 이거는 관상 사주를 떠나서 제가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2020년 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과 이상형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상형은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는데 야, 임영웅 씨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 문제인 출산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시어머니 계산만 해봐도 19만 명인데 19만 명이 팬클럽이 지금 19만 명이니까 팬카페 글이 1분에 10개씩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19만 명의 시어머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19만 명 말고 진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10년이나 남았어. 10년 뒤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2020년 8월 영상이니까 2030년이면은 딱 40살쯤에 장가 보내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좋다. 아, 그때 제발 좀 취재 경쟁 업계 보도 자료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저는 제가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 사회를 아주 깔끔하게 잘 보니까.